이제 그죠? 문제부터 한번 좀 보죠. 네, 간단하게라도 좀 리뷰를 하고 보죠. 이제 요거죠? 그냥 스터디 모의고사. 뭐, 베리피케이션, 이제 기존에 해봤던, 내용들은 뭐, 어느 정도,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코드 리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코드 리뷰는 말 그대로 개발자가 코딩에 대해서 똑바로 했니? 검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단어가 있어야 되냐? 일단은 테스트는요, 그냥 어떤 말을 써도 맞는 게 있어요. 테스트랑 품질은. 그게 뭐냐면 사전에 결함을 제거한다요. 원래 테스트의 목적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그죠? 사전에 결함을 제거한다. 어디다 써도 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드 리뷰 자체만으로 봤을 때 이거를 우리가 왜 하냐,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왜 하냐를 봤을 때는 일단은 단어에 이게 있어야 돼요. 코딩 표준을 준수하냐. 그죠? 코딩 표준을 준수하고 있냐. 코드 리뷰가. 또 하나는 코딩을 하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논리적 오류가 없는지, 그죠? 논리적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 그죠? 그래서 논리적이라는, 로직의 오류가 없는지, 논리적이라는 말 좀 이상하네. 이거 틀린 말이에요. 로직의 오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로직을 쫓아가봐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에러 핸들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죠? 이제 에러 처리죠. 에러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코드 리뷰라는 건 사전에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하냐? 코딩 표준 준수하고 에러 핸들링, 그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에 오류가 없는지 이거 확인해보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코드의 품질을 올리는 거죠. 말 그대로 궁극적인 거는 코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이게 이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그럼 코드 리뷰를 어떻게 하냐, 뭐 그냥 우리끼리 자유롭게 그냥 할까요? 그것도 되죠. 사실은 그것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드 리뷰에는요, 근데 이제 코드 리뷰라는 걸 쓰는 건 자유롭게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할까요? 그럴 때는 코드 리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공식적인 검토회입니다 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코드 리뷰는 공식적인 어떤 코드에 대한 검토회의예요. 공식적인. 그럼 가장 공식화된 기법이 뭐죠? 인스펙션이죠. 인스펙션을 할 때 뭐를 준비해야 돼요? 코드 리뷰를 할 때 점검해야 될 사항을 준비해야 되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있어줘야 돼요. 인스펙션 할 때, 그러면 코드 리뷰 할 때 중재자 있어야 되죠. 그죠? 인스펙션이니까. 그죠? 중재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만들어야 되죠. 그죠? 이게 뭔가 잘못되면 리워크나 리인스펙션이 유발되죠. 그죠? 이게 세트입니다. 이러면 끝나요. 코드 리뷰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 단어들은 이런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 체크리스트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선언하고 사용하지 않는 변수가 있냐? 할당한 건 해제했냐? 그죠? 그 다음에 기본으로 메인 플로우가 업무 로직과 일치하냐? 맞죠? 예외 사항일 때 에러 처리가 됐냐? 이게 체크리스트죠? 이게 이렇게 만드는 게. 그래서 4개 정도, 5개 정도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줘도 돼요. 이런 거 좀 검사해줘. 도메인 테스트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거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비즈니스 로직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기에 영어의 도메인은 비즈니스 업무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메인 테스트를 하려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도메인 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럼 도메인 모델링 뭐였죠? 복잡한 유저 스토리를 추상화된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그 플로우를 쫓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 플로우를. 자, 이대로 돌아가? 그죠?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얘는요, 구현이 아니라 행위를 테스트하는 게 주 관점이에요. 구현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implementation이라는 영어는 어느 쪽에 관심이 있냐면 단위 테스트의 의미예요. 어떤 뭐를 넣으면 뭐가 되는데 이런 의미고,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라는 거는 화면을 보고 이걸 넣으면 탁탁탁탁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게 하나 더 있죠. TDD는 implementation을 테스트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행위를 테스트하는 BDD는 말 그대로 고객의 행위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거와 또 연관된 게 validation이죠. 요구사항에 대한 행위를 테스트한다.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 여부, implementation을 테스트한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 두 개가 있어요. 행위와 구현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능에 대한 행위, 기능에 대한 구현 이렇게 나와요. 똑같아요. 지금 얘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implementation 하면 그럼 당연히 행위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고요. 그래서 도메인이라는 건 행위, 비즈니스 로직을 테스트하는 거다. 그러면 테스트 시나리오를 좀 잡아줘도 됩니다. 테스트 시나리오를 어떤 업무를 하나 잡아서, 그러면 인터넷 뱅킹에 도메인 테스트 업무명이 있겠죠. 입금하고 출금하고 뭐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이런 걸 좀 잡아줘도 돼요. 그리고 나서 할 거 없으면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뭐죠? 상태전이 다이어그램 그려야 되죠. 그죠? 다이어그램 그려야 돼요. 사실은 상태전이 테스트가 사실 2교시로 나오면 땡큐입니다. 상태 전이도를 그리고 다이어그램 그리고 전이표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뽑고 이 세트를 쫙 그릴 수가 있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문법에 정확하지 않는 다이어그램 대충 하나 그리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걸 끝낼 거라는 거지. 근데 우리 그 프린트물 있잖아요. 그죠? 딱 그 세 개의 체계를 다 잡아줘야 돼요.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 상태 전이도, 상태 전이 표 있죠? 네, 그것까지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 뭐 굿입니다. 테스트의 목적을 설명하고 절차를 설명해라. 쉽게 보면 쉽고 어렵게 보면 어려운 거죠. 테스트의 목적 뭐예요? 결함을 제거해서 소프트웨어 품질을 올리기 위한 활동이죠. 그러면 쉽게 보면 쉽고 어렵게 보면 어렵다라는 게 그 말이에요.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제거해서 뭐 품질을 올리기 위한 뭐 활동이다 이렇게 썼단 말이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거를 관점을 나눠서 개발자가 본 테스트의 목적은 뭐고, PM이 본 거는 뭐고, 발주기관이 본 목적은 뭐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테스트를 소프트웨어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문제에서. 그죠? 문제에서 그런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이게 그 어떤 센서를 설치를 하는데 그걸 테스트라면 우리 어떻게 설치하겠습니다. 그 문서가 뭐죠? 시방서죠. 거기서 시방서라고 하잖아요. 그 시방서가 있고 설치한 다음에 내가 점검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왜 합니까? 그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제품을 납품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이런 거 살 거예요. 이거 테스트 할 거야. 이거 테스트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두고 켜보고 로그인해보고 알게 모르게 그런 행위를 하잖아요. 그게 체크리스트잖아요. 그러면 IoT의 센서를 테스트할 때의 목적은 뭐냐? 그죠? 오류가 없는 제품이 납품됐냐? 왜? 100만 개에서 3개에서 4개의 오류는 반드시 있으니까.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목표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목적을 쓰는 거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줄을 쓰고 1번 테스트하기 소프트웨어의 유형도 있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할 수가 있고 SI로 개발한 것도 테스트할 수가 있고요. 결함의 종류 뭐가 있죠? 단순 오류서부터 에러 처리 미비서부터 로직 오류, 코드 리뷰에 글을 거꾸로 써버리면 결함이 돼버리죠. 그죠? 품질, 무슨 품질? 사용자 관점의 품질, 개발자 관점의 품질, 관리자가 PM 관점의 품질. 왜? 품질이라는 거는 뭐예요? 퀄리티 뷰가 있어서 바라보는 거에 따라 다르게 말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의를 한 줄 쓰고 단어를 다 풀어버린 거죠, 이건. 그죠? 단어를 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쉽게 보면 쉽고 어렵게 보면 어려워요. 그리고
일반 RUP나 그죠? RUP의 SDLC 모델이 UP죠. 그죠? RUP 방법론을 썼을 때의 테스트의 목적과 이해되시죠? 어떤 시스템, 뭐 싱글 사이온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할 때의 테스트의 목적, 에자일 메소놀로지, 그죠? 뭐죠? 스크럼, XP죠? XP를 할 때의 테스트의 목적, 이거는 관점이 약간 다를 수 있죠. XP는 TDD, 그죠? 스크럼도 TDD, 이거 방법론이에요. 이거 방법론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면 TDD 방법론을 할 때의 테스트의 목적은 뭐예요? 구현 단계의 검증을 빨리 하겠다. 어떻게? 프로그램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에자일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뀐 거에서 테스트를 자동화 시켜갖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걸 바로바로 잡아내겠다. 그 중에 엔진 부분을 자동으로 검증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엄청 많다니까요. 테스트의 절차, 에자일의 절차와 일반적인 절차는 다르죠. 그러니까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 정말 어려운 문제는 이겁니다. 왜? 나머지는 공부하면 돼. 모르면 알면 돼. 내가 페어와이즈 테스트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거 내 이해를 못한 거잖아요. 물어봐서 알면 돼요. 결론은 조합의 수로 그냥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예제 남들 다 뭐 하겠어? 예제 넣겠죠. 예제 뭐 나오죠? 뭐 반응, 무반응 해서 다 예제도 똑같죠. 아주 그냥 표준이에요. 그럼 이거는 아무리 잘 써도 5점 안 나옵니다. 아무리 잘 써도. 근데 이거는 9점, 10점 나와요. 그죠? 뭐가 중요한 문제인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블랙박스와 화이트박스 테스트. 블랙박스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나가야 될 건 뭐죠? 예제라는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클래스의 분류. 그죠? 그냥 블랙에서 뭘 넣었더니 뭐가 나오더라 이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 테스트에 뭐가 있어요? 균등 분할이 있으면 균등하게 분할하는 게 아니라고요. 클래스를 분류하고 분할하는 겁니다. 그럼 클래스를 몇 개로 분할할 거냐? 그게 중요할 거잖아요. 그게 그죠? 몇 개로 할 거냐? 과연 클래스를 많이 분할하면 별의별 게 다 테스트가 됩니다. 맞죠? 잘게 잘라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것들의 예제나 클래스를 포함한 예제를 넣어줘야 돼요. 화이트 박스 테스트 뭐 하는 거예요? 로직을 테스트하는 거죠. 자, 물어봅니다. 화이트 박스 테스트 어떻게 하죠? 진짜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가 그냥 기억하는 건 이거죠. 뭐더라? 화이트 박스 때 갑자기 기억이 나. 구문, 그죠? 선택, 다중 조건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기대하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갖고 자세히 쓰건 말건 그냥 2줄 3줄만 쓰면 돼. 그런 거는 항상 기대하지 않는 거를 해줘야지 사람들은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면 실제 화이트 박스 테스트를 어떻게 합니까? 화이트 박스 테스트 점검 도구가 있나요? 커버리지 분석 도구가 있죠. 일단 경로를 찾아줘야 되는 게 어려우니까. 근데 경로를 찾을 때는요, 뎁스를 끊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자세하게 찾으면 완전 이렇게 지렁이 돼버려요. 너무 복잡해서 못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박스 테스트 어떻게 합니까? 있잖아요, 여기에. TDD. 그죠? 2번을 풀면 얘기가 되죠? 그죠? 2번을 풀면 얘기가 돼요. 2번을 풀면. 여차하면은 예제. 물론, 이건 테스트만 내서 그렇지, 실제 시험에 테스트만 이렇게 다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을 풀면 이거에 카드가 생겨요. 그죠? 남들이 없는 카드가. 자, 페어와이즈. 자, 정적과 동적. 정적 테스트 뭐죠? 다 알지 뭐. 뭐예요?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하는 방법.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이거. 코드 리뷰.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잘 풀면 다 잘 푸는 거예요, 지금. 그죠? 동적 테스트 어떻게 합니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테스트하죠. 동적 테스트에 얘가 뭐가 있을까요? 성능 테스트 동적 테스트예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테스트하는 거죠. 개발 보안 진단 도구는 동적 테스트예요? 아닙니다. 걔는 정적이에요. 웹 취약점 검사 동적 테스트죠. 웹 보안성 검사? 그건 동적인가? 프로그램 돌리면서 하는지 동적 같아요. 그죠? 그리고 모의 키 동적이에요.
예, 다 동적입니다. 실행하면서 테스트하니까. 그 다음에 TDD에 여기는 J유닛을 넣는데 J유닛 말고 동적 테스트, 행위를 테스트하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 한번 봤잖아요, 전주에. 버튼을 자동으로 막 눌러주잖아요. J유닛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죠? 에스프레소, 커피 그거, 그 도구의 이름이 그 커피예요. 에스프레소. 그죠? 결과적으로 안 그러면 이 답이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적의 의미가 뭐고 동적의 의미가 뭐고 장단점은 뭐고 뭐와 지네끼리 비교하고 그 말이 그 말일 텐데 다 그 말이 그 말인 거로 쭉 갈 텐데요. 예,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유형 기반 테스트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를 이렇게 차트해갖고 이렇게 높은 거 이렇게 하는 거죠. 상상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있어요? 위험 기반 테스트인데 공공 프로젝트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위험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단락을 하나 추가해야 된다고요. 기존 여러분들이 쓰려는 거 쓰고 그 어떤 위험들이 위험 기반 테스트로 돌려야 될 게 뭐냐. 사실 위험 기반 테스트도 어떻게 보면 약간 주관적이지 않아요? 이게 위험이 있다 없다 이런 거니까. 그죠? 그래서 누구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발자는 기술적으로 이슈 있는 게 가장 위험이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발주기관은 업무적인 어떤 이슈가 있는 게 가장 위험이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항목을 한 4줄 정도는 써줘야 돼요. 위험 기반 테스트. 그러면 실제 위험 기반 테스트를 어떻게 확인하겠냐? 할 거냐? 그거는 위험에 따라 다르죠. 맞죠? 위험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우리가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샀는데 다른 기존 시스템과 연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연동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쳐요. 연계.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테스트해야 됩니까? 프로토타입 먼저 만들고 연동되는지 하고 테스트 케이스 넣고 다 전속해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코드 품질이 문제가 있어. TDD 합시다. 되죠? 그러니까 쭉쭉 펼쳐진다. 다 그게 그거라고요. 그게 그거. 근데 전제는 있죠. TDD의 샘플을 정확하게. 왜? 어떻게 하면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고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샘플을 보이면. 그죠? 에자일에서 맨날 나오는 그 말. 그거 보여줬죠? 클래스 만들어서. 자,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요게 이제 그게 있어요. 그냥 여러분 안 쓸까봐 박아놨죠? 소스 코드 쓰라고. 자바 클래스로. TDD, JUnit 돌리는 거. 라이브러리 포함시켜야 됩니다. JUnit 4.2 라이브러리 포함시키고, 클래스 만들고, 어세스 이퀄 이런 거 있죠? 어세스 이퀄 그 다음 뭐 있어요? 어세스 널인가? 이런 거 있죠? 이거 돌려서 하나만 해주면 됩니다. 그게 왜 되는지. 이 전에 우리가 2교시니까 더 쓰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든 다음에 이걸 보고 TDD의 모듈을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엉망이면 테스트부터 못하죠.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클래스 모델링을 대충해서 에자일로 하는데 테스트를 먼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뭔가 메소드 명서부터 인풋 아웃풋 파라미터가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야지 내가 이걸 갖고 자바로 클래스 만들어서 이거 테스트 프로그램 여기서 만들죠. 근데 이게 엉터리면 분명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만듭니까?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자, 다행인 건 TDD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테스트하지 않잖아요. 뭘 테스트해요? 여기 메소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를 테스트한다면 이 모델이 완벽해야 되거든요. 근데 에자일의 개발 단위가 뭐예요? 뭐라고 불러도 관계없어요. 스프린트라고 불러던 1주에서 2주 단위입니다. 1주에서 2주 개발 단위니까 보통은 많아봤자 클래스 2개라고요. 많아봤자. 그러니까 요 얘기가 말이 되는 거예요. 요 얘기가. 자, 요거 그래서 클래스 단위를 보이지 않을게. 인수 테스트의 목적 뭡니까? 검수. 근데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이것 때문에. 이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이 목적 자체가 PM은 검수인데, 그러니까 문장이 어떻게 나요? 사업수행계획서에서 협의된, 사업수행계획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검수 요건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누가? PM은 그게 관심이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발주기관은
우리 사용자가 요구했던 기능이 구현되어 있고 그거를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거겠죠. 그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뭐 인수 테스트 뭐 하는 겁니까? 지원해 주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인수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이 전략에 알파, 베타 쓰면 꽝 됩니다. 왜냐면 이건 전략이 아니거든요. 전략이라는 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략을 쓰라는 건 어떤 시나리오를 하나 한두 개씩 만들어 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전략 씁시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죠.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 다음에 인수 테스트의 고객의 역할, 뭐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낸 요구사항을 제대로 구현했는지 확인해 보는 거고, 행위 관점에서 검증해 보는 거고, 그죠? 사인 오프 할 건지, 그죠? 사인 오프 할 건지, 승인해 줄 건지, 그거 검증하는 거고,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우선순위 정해 주는 거고, 맞죠? 이거 쓰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왜? 우선순위를 정해줘야지 제한된 조건 내에서 지금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개발자도. 그죠? 예.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소스 코드 리뷰 기법을 써라. 그러면 인스펙션 뭐 그런 이건 비슷한 거고. 정보 시스템 통합의 목적. 그죠? 연동해서 표준화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겠다. 뭐 이거 일단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통합 프로젝트의 테스트 전략을 써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통합 시나리오가 있어야지 전략을 잡죠. 그죠? 안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통합 연계 확인 방법,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느닷없이, 뭐를 통합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내용도 없는데, 만약에 EAI라는 솔루션으로 정보 시스템을 연동했어요. 그러면 이 EAI 솔루션의 키워드는 뭐냐면 데이터 매핑이거든요. 데이터 매핑에 대한 테스트 전략.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에이전트 간에, 구간 간에, 그죠? 문제가 없는지, 그거 어댑터라고 하죠, EAI는. 그러니까, 이거는 일례입니다, 지금 말로 한 건. 이게 DW 통합이야. 얘기 다르죠? ETL이죠, ETL. 핵심은. 주제 잡고. 아무런 것도 없잖아요. 제가 이거 실전에서 빵점 받은 문제예요. 왜 받았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나왔거든. 기술사 학원의 교재를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보시스템 통합 전략.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네. 아주 옛날 걸 기억하려니까. 뭐냐면 B2BI, EAI 방식, 웹서비스 방식 이렇게 4개가 있었어요. 근데 실전 시험에 정보시스템 통합 전략 4개를 써라. 근데 내가 공부한 4개잖아요. 그거 그대로 써서 빵점 받았어요. 정말로. 1교시 70 넘고 전체가 40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72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렇게 나한테 점수 안 줬으면 74에도 못 붙었을 것 같아. 58점 이렇게 떨어뜨렸으면. 왜냐면 내가 맞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 방법이. 나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다 썼으니까 이거는 최소 60 잡고, 그럼 다른 거 잘못 쓴 거에서 잃어버렸나? 이렇게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당초 낮으니까 애당초 다 틀린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다 빵점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냥 외운 게 딱 4개 나오는 거니까. 이거. 이런 문제 어렵다니까요. 오히려 명확하게 묻는 게 쉬울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그 부분만 놓쳤을 뿐이고 여차하면 다음에 준비하면 돼요. 근데 이런 게 안 되면 여기 중간중간에 껴있는 거 있죠? 어디서? 테스트의 목표와 절차. 이거 절대 쉽지 않거든. 이거 답도 없고. 그래서 기술사의 마지막은 저겁니다. 이런 인프라를 갖춰서 이거를 깨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문제들이 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